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북한 붕괴론을 배경으로 한 통일 대 한반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건너편 팀입니다. 최근 코로나 기간, 대북 제재,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북한 붕괴론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통일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북한 붕괴론 기반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본 내용은 오로지 개인의 생각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견이나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북한의 MZ세대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MZ세대는 어떻게 구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생각들은 어떠할까요? 1994년 김일성 사망 전후로 나눠서 북한 장마당 세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통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단 못 참고 운이 좋아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겨우 살 수 있었으나 당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은 조선노동당 사상으로 굳건하였기에 중국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처음에는 물건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소매대를 세웠고 그것은 순간에 확장되어 전국의 장마당으로 세워지게 되고 지금은 북한 전국의 시, 군, 구의 시장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장마당을 경험하면서 짧고 본 다음에 김일성 초상 앞에 가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최근 탈북하는 것은 배고파서라기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오는 세대라고 했다면 지금 세대는 좀 더 야망이 있어 새로운 곳으로 온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로서 주체 사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으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 끝같이 현재 북한 사회를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만으로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일 전문가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 주민들은 지금은 북한 당국의 충성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이 말도 북한을 대표하는 일부분일 뿐이지 북한 체제 전 국민들 즉 50% 이상의 국민들이 이렇게 사상 개조가 된 국민들이라고 확신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탈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이미 부모 및 친척이 먼저 가 있어서 따라온 것, 중국에 밀수를 하다가 자본주의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남한의 매체들을 보다가 걸린 사람들 등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살았던 곳은 외국 물품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함경북도, 양강도 지방 등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참으로 드물게 1년에 한두 명, 많아야 10명 안팎입니다. 이것은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경으로 오기 힘든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그들이 외부의 정보가 없어서 탈북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국경 주변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김일성 시대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북한 당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며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에는 외부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한 부분을 보고 해석해서도 안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보아서도 안됩니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슷하지 않으므로 북한만의 독특성을 먼저 알고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북한의 정보를 어떻게 주입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예전의 상상으로 말로만 북한은 감옥이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형태를 갖춘 감옥, 실제적인 감옥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탈북민들이 증가하자 김정은은 국경 주변 전체를 철조망 설치 및 조명탄 지뢰들을 설치하여 탈북민과 외부 세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단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현황을 잘 파고들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북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대북 제재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북한과 외교를 펼친다면 절대로 성공 못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고립시킨다면 북한 당국이 북한들의 충성도를 무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더러 더 단단한 북한 정부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 300만 이상이 굶어 죽어도 김정일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 권한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판들은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으로 외부의 정보를 어떻게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현재 한국에 이미 와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입니다. 탈북민 대부분은 북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해마다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수없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으로 정보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들의 여행입니다. 특이한 목적 없이 일반적인 여행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인들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즉 문화중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문화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수입 물품이 적극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물품을 사용하고 먹어본 사람들은 북한의 산업화와 차원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국으로부터 여러가지 문화 및 영상, 드라마 등 매체들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한류를 많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동, 잠백천 등으로 북중국경 연선에서 북한 주민들이 단기간 동안 범벌이를 위해 넘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하기에 이들에게 한류를 흘려보내면 엄청난 정보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의 전체 체제가 완전화될 수 있도록 고도된 정체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세가 안전화될수록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북 전단지와 대북 방송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해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더 감시하고 탈북민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탈북 또한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대북 전단지, 대북 방송 등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하하는 방법은 절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외부 정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주의과 함께 이미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에 대해 잘 알고 함께 협력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에 입국해 있는 탈북민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하고 이미 통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 준비에 필요한 여건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탈북민은 탈북민이라는 위치와 정체성만으로 가지는 고유한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탈북민은 남북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탈북민은 고향은 북한에 거주는 남한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 그들 사이의 문화와 정서, 역사 등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은 기억 전달자로서 알 수 없는 곳의 기억, 즉 북한에서의 기억은 남한에, 남한에서의 경험을 북한에 공유하면서 분단으로서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의 기억을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은 남북 문화 통합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지 문화 통합 시 발생하는 적대감이나 갈등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 중에는 통일을 먼저 경험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탈북민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은 그 자체로 통일 캔버스입니다. 북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일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탈북민이라는 캔버스에 점을 찍거나 선을 긋거나 도형을 그리면서 통일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잠재력을 가진 탈북민들을 통일을 위해 준비된 여건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탈북민 정착이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3만여 명의 탈북민을 한국이 품지 못한다면 2,500만의 북한 주민과 함께 살아갈 통일은 포기해야 합니다. 탈북민의 정착은 곧 통일 예습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북민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치, 역사, 사회, 건축, IT 등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주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각자의 위치에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 및 단체에서의 활동이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탈북민들의 삶의 영역 확장의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통일 준비를 하고 동시에 한국 주민 또한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의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한반도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민은 우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휴전으로 인해 북한이 주적이지만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체제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체제는 사람을 대표하지 않으며 북한 사람들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인지하고 사람 개개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담 비용이나 손해 비용보다 조금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스스로 통일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민이 각자 자리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문화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연함과 사회적인 시스템의 유연함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붕괴에 대비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그리고 한국 주민의 통일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